다음은 송석준 의원님. 예. 우리 저 화면 좀 보실까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최상목 몸조심해라. 직무유기 현행범 체포 가능하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그 거대 야당의 대표님께서 또 법률가 출신 이재명 대표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 아니 법률가가 지금 최상목이라는 사람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일선 행정기관의 일반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대통령 권한대행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금 구체적으로 이분을 문제 지적하는 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그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자격으로서 행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법원행정처장님, 예. 냉철하게 이렇게 이분 얘기에 의하면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몸조심하라. 국민 누구나가 이 최상 우리 뭐 대통령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이 상당한 정치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서 체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뭐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참 예. 너무 무책임한 말씀하지 마시고, 자 우리 저 법무부 장관님 대행님, 예. 네. 지금 국민들께서 누구나 다 이렇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는 걸 전제로 저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자, 그렇지. 직무유기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직무유기죄가 성립돼도 그게 현직 대통령이 체포될 수 있는 사유가 됩니까? 헌법에 나오잖아요. 현직 대통령은 내란의원죄 외에는 형사소추를 현직으로서 재직 중에는 형사소추 받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예? 어떻게 이런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국가에 대한 모독이고 대통령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좀 뭔가 착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최상목 대행은 경제부총리가 아닙니다. 바로 국무총리 역할도 대행하면서도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을 대행하는 분이에요.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과 모든 권한에 있어서 책임에 있어서 우리 법원행정처장님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대행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죠? 대통령으로서 왜 예우를 안 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도대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그러니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우리 한덕수 우리 대행님, 대통령 원내대행님, 지금 탄핵 소추 중에 있고 지금 직무정지 중이잖아요. 이게 정상입니까? 감사원장님을 오랫동안 이렇게 묶어놔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기강해해지고 또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시는 또 국무총리를 또 직무정지 시켜놔서 우리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무한공항 참사, 공군기 오폭 사고, 심지어 드론기가 또 우리 헬기를 또 충돌해서 이 사고 나는 이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더 큰 끔찍한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 세계가 부러워하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가장 보편적인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왜 대통령 탄핵 지금 뭐 이번 주에 뭐 탄핵 인용될 거라고 많이들 좋아하셨는데 지금 갑자기 좋아하시던 분들 표정들이 어두워졌어요? 예? 어두워졌어요? 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고리 중에 우리 한덕수 그야말로 대미 통상 전문가, 지금같이 이렇게 어려운 이 경제 시기에 또 이 트럼프 대통령과 잘 통할 수 있는 이분을 탄핵시켜서 직무정지 시켜놨단 말이에요. 예? 그 사유도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들여다보세요. 도대체 하나하나가 무슨 국무위원으로서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 특검법 거부권 건의했다? 아니, 당연히 잘못된 거는 거부해야죠. 예? 하나하나 5개 모든 게 하나하나가 다 정상적인 직무생활을 갖다가 어거지로 엮어서 직무정지 시켰어요. 예?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 과정에서도 어땠습니까? 국회에서 과반으로 했어요. 과반. 우리 정수에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준하는 3분의 2의 정수 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저 이거 좀 이따 답변 좀 해주세요, 우리 행정처장님. 제발 저 이재명 대표에게 말씀드립니다. 제발 돌아가세요. 모든 거 책임지고 물러나세요. 이재명 대표 이 모든 책임을 짓고 거대 야당 대표의 지위에서 스스로 사퇴하는 것을 정중하게 보내드리고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행정처장님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좀 양심적으로 헌법재판소장님 말씀 내가 그분한테 지금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지금 이런저런 사정을 보셨으니까 더 유능하고 더 훌륭하신 우리 헌정처장께서 한번 좀 답변 좀 해주세요. 총체적으로 한번 소회를 답답한 국민들에게 답답해진 국민들을 위해서 한 말씀 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송 의원님 뜻은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헌법적인 쟁점들 헌법재판소에서 치밀하게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합리적인 순리에 맞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를 저희들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죠. 대통령 권한대행도 자, 정리해 주세요. 대통령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그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켜져 있는 시간은 질문하는 분의 권한입니다. 근데 마이크가 꺼지면 그 다음부터는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그 시간 이후에 하는 것은 제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한테 부탁을 하셔야 됩니다. 박준태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차관님. 네. 네.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거 먼저 좀 여쭤볼게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저희로서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는 내용이 없다 말씀이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데 지연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도 저희로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재판관들 간에 합의가 잘 되면 지연될 일이 없을 텐데 다른 의견들이 있으니까 늦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닌가. 최근에 법조계에서 또 언론에서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각하 또는 기각 전망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그 너무 어려운 네, 전망에 대해서는 질문인가요? 제가 드릴 말씀 없습니다. 법제처장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해서 법 절차에 안 맞는 재판 진행이 있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잘 못 들었는데요. 예, 법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네.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는 과정에서 네. 그 법 절차에 안 맞는 그 재판 진행이 있었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 왔는데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글쎄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재판 진행 중의 사건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일반적으로 많이 지적되는 것들은 뭐 그 소추 사실에서 내란죄가 빠진 거가 문제가 있다라든가 또는 뭐 증거 채택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에서는 이제 검사 작성 조서가 다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를 못 쓰게끔 법이 바뀌었는데 그거를 증거로 채택하는 거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뭐 그런 것들이 지적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내란 혐의가 소추 사유의 한 80%가 넘는데요. 이 내란죄 유무를 판단하지 않겠다. 이러면 이게 소추 사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고 그러면은 국회 소추 재의결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각보다 각하의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적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예, 그런 예. 논란이 있으니까 그런 논란에 대해서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충실하게 다 아마 그 갑론을박하면서 네. 검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 역시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따르면은 재판 소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 요구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 탄핵 심판은 기본적으로 그 형사재판을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312조에도 피의자 신문조서를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증거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이런 부분만 봐도 계엄 관련자들의 어떤 신문 조서를 탄핵 심판 증거로 채택하는 게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 나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주신 거였죠? 그렇습니다. 예, 형사 재판에서 초식해 놓고 뭐 압박하듯이 재판하는 경우도 없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죠. 네. 자, 헌법재판소 오늘 출석은 안 했지만 이게 법 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 비판을 새겨드려야 됩니다. 최근에 탄핵 심판 결과에 막 승복을 해야 된다 그렇게 선언을 해라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제대로 절차가 지켜졌다면 국민들께서 당연히 그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인정하고 이렇게 승복을 강요할 그런 분위기가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적법 절차에 오류가 있다는 그 방증입니다.
자, 차관님, 네. 그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향해서 마흔역 후보자 임명 안 했으니까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까 몸조심하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고 계시죠? 네네. 네. 지금 대통령 탄핵 소추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하고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하겠다 이렇게 겁박하다가 지금 이제는 공당의 대표가 직접 나서가지고 긴급 체포하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정상적인 국가 아니에요, 이거.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좌표를 찍어가지고 이게 테러 조장하는 겁니다. 본인은 방탄복 입고 다니고 경호부처 갖고 다니면서 권한대행은 뭐 보이는 사람들 아무나 체포하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체포 요건 됩니까?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드릴 말씀 없습니다. 왜 말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범죄 성립을 전제로 해서 하신 말씀으로 보여지는데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답변을 못 하시는 거죠. 예?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이거 지난달에 어떤 커뮤니티에서 민주당 갤러리에 올라온 글입니다.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최상목 직무유기다. 현행범이니까 체포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체포한 후에 48시간 안에 구치소에서 마흔역 임명하면 불구속 기소해주고 안 하면 구속 기소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